사견으로 들어주십시오. 우리나라 헌법을 누가 만들었죠? 우리 국민들이 만들었습니까? 극히 소수의 헌법학자와 기득권에 간 정치가들의 속내를 반영해서 만들었고, 조금 더 나가면 미패권주의자의 그 플래닝을 반영한 거죠. 그렇죠? 어쨌든 헌법입니다. 헌법이 있어야 헌정 질서가 유지되고 한 나라가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런데 헌법보다 우선하는 것은 시민이죠. 시민주권이죠. 시민주권이 헌법을 규정해야지, 헌법이 시민의 주권, 시민의 삶을 제약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시민이라는 것은 민족의 역사에서 형성된 것 아까처럼, 그러니까 민족의 역사가 선행되어야 되는 거고, 민족의 역사에서 생겨진 우리 시민적 백성의 삶이 우선하는 것이 헌법이 우선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헌법의 헌정 질서는 매우 소중한데, 그 헌법이 경성헌법, 헌법의 모든 것을 잇는 상위적 개념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고, 헌법은 역사의 옳은 방향을 가이드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북돋고 우리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방향의 지침서야지, 우리 역사와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제약, 장애물 요소는 안 된다. 그래서 헌법을, 이제 우리가 개헌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개헌을 그런 최상의 헌정 질서의 장애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필요에 따라서 언제나 합의해서 개정할 수 있는 연성적 헌법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제가 공인이 아니고 사인이어서 예법에 안 맞게 거칠게 얘기하는 거 이해하세요. 저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사 수준이 탄핵을 인용하겠죠. 좀 애가 달긴 하지만. 그리고 결국 민주당 정권이 차기 정부를 인수해서 갈 겁니다. 난 거기에 대해서는 뭐 흔들림이 없는데, 어젠가 도ol김영옥 선생님이 아주 감동적인 7분의 연설을 보냈는데 가슴이 짜릿했고, 만에 하나의 염려를 담아서 이제 우리 사람들이 최고의 지성이자 원로로 말씀하시는데, 걱정은 대선 이후에요. 우리는 내전 상황이었어. 남북이 적대적인 것만큼이나 우리가 그게 6대4일지 뭐 7대3일지 지극히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내전 상황이, 대선이 끝나서 우리가 처해 있는 내후 외환의 엄청난 현안과 주제들을 이 갈등과 대립적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난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주제로, 훨씬 더 중요한 주제. 헌법 개정을 통해서, 뭐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일부 완화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모든 사람이 모여서 가슴을 열고 얘기할 수 있는 공론회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 집단지성이 작동되는 공론회장을 만들어야 된다. 거기서 피가 터지게 밤새도록 얘기하고, 한 번 만나서 안 되면 10번 만나서 얘기하고, 10번 만나서 한 1년 내내 얘기를 해서, 그래도 그래, 이 방향이라고 합의되는 그런 모멘텀, 이벤트, 과정이 그 차기 정권 출범한 다음에 반드시 그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와 그 갈등의 저기를 그나마 완화하고 새로운 출발의 플랫폼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기대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요즘 열심히 시민의회, 국민 반환 시민의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통해서 삶의 근거지로서의 정책적인 문제까지를 답변해야 되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민주주의 그럼 뭐를 생각해요?
우리는 민주주의하고 그러면 딱 두 개를 생각합니다. 선거를 잘해야 민주주의지. 그다음에 그 선거를 만들어가는 에이전트로서의 정당.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를 두 개의 기둥으로 생각해요. 선거와 정당이 민주주의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런가요? 민주주의의 가장 고전적인 규정은 the power of the people이에요. 인민의 지배입니다. 인민의 권력 지배. 그게 민주주의죠.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는 to rule and to be ruled in return by the people. 인민이 스스로 통치하고 통치받는 것을 하면하는 것, 교대로. 링컨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렇죠. 다시 아리스토텔레스로 가면 선거는 엘리트, 가진 자들의 다수의 인민들을 지배하기 위한 과두제다. 엘리트의 과두제다. 루소는 뭐라고 그랬죠? 선거제는 하루만 주권자고 다음 선거가 오는 4, 5년 동안 우리는 모두 노예 생활을 하는 게 선거제다. 그렇죠? 피케티, 우리 잘 아는 프랑스 정치경제학자는 상인 계급과 제사장 간의 야합이다. 선거제 민주주의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선거 방식의 정당 중심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적인데 민주주의 방식 중에 최저질, 최하 수준의 편법적 방식입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는 어떤 방식을 갖고 있었냐? 가장 좋은 건 직접 참여죠. 우리가 지금 광장에서 그 응원봉 하듯이. 이것이 민주주의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직접 참여가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 자기가 잘하는 사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는 방식이 있어요. 선거는 뭐죠? 그냥 정당이, 아무도 모르는데 정당이 이 사람이 후보야. 그러면 그냥 정당이 내놓은 후보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선택지가 없으니까 수동적으로 A 아니면 B라고 선택하는 게 선거잖아요. 선출은 내가 잘하는 사람을, 이 사람은 시키면 잘할 거라고 하는 훨씬 더 적극적 행위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기 하지 못하니까 추천 방식이 있어요. 무작위 추천.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잘 됐다고 얘기하는 아덴의 민주주의는 선거가 없었습니다. 무작위 추천, 선출, 직접 참여. 그리고 중세의 소위 그 자유공화정 도시도 선거가 없었어요. 선출, 참여, 추첨이 베네치아, 피렌체, 북유럽의 자유도시들이 채택했던 정치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고를 바꿔야 돼요. 선거만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제도는 모든 법의 입법권을 국회가 독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의 개정 방향은 지네들끼리의 게임, 하이에나 같이 인민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직업적 정치인의 자기만의 게임의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게 헌법 개정의 방향이 아닙니다. 대통령제를 어떻게 하고 몇 년 하고 그건 마지막.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입법에서 입법 독점권을 시민 주권에 의해서 국민 반환과 집단지성이 작동되는 시민의회법을 도입하는 것. 행정의 스스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이라고 그러는데 행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강해야 돼요. 그러나 강한 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그 대통령을 견제하는
대통령의 견제 기능이 확실해요. 감사원을 왜 대통령이 임명하죠? 언론 감독 기구를 왜 대통령이 임명하죠? 안 돼! 그건 대통령이 임명해서 안 되는 거죠. 행정부를 감시 감독하는 모든 기구는 대통령이 임명해서는 안 돼요. 대법원장도, 헌법소장도 안 돼요. 그건 시민에 의해서 선출해야 돼요. 예산 편성공도 가능하면 정부에서 떼어내야 돼요. 검찰사법? 검찰 귀속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일본 놈들이 대한민국 식민 지배하에서 만든 그 독점권이에요. 검찰 기소권을 심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기소 안 하면 기소하라고 기소명령을 내겠니? 그 제도가 도입이 돼요. 어디 판사가 겁없이 지가 뭔데? 판사가 마음대로 판결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OECD 대부분의 국가는 판사는 법기술자예요. 시민들이 참여해서 판단해요. 시민 판사가 판단하면 법기술자인 판사가 그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판결하는 겁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아니면 배신돼요. 죄의 유무를 시민들이 결정하면 판사는 거기에 따라서 양형만 합니다. 이런 것을 헌법을 개헌하고 거기서 지방자치제를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우리 재헌헌법 얼마나 잘 사회 경제권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 경제권이 지난 헌정 9번의 개헌을 통해서 완전히 개혁이 됐죠. 인권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을 다 다룬 다음에 그래 권력구조 한번 얘기해보자.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지금 정치권 하는 꼴악소리 보세요. 이 중요한 얘기 다 빼놓고 권력 구조 얘기만 하고 앉아있어요. 이 하이에나가 하는 짓이지. 한반도 현재적 상황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기조는 백명춘 선생님이 정확히 변혁적 중도주의, 분단 체제를 뛰어넘는 민족을 끌어안는 변혁적 중도주의. 근데 이제 그 분단 체제의 극복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양국 체제의 현실적 조건을 못해놔. 그래서 분단 체제의 극복과 양국 체제가 만날 수 있는 지혜를 모아가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거고, 현실적으로 그걸 접근할 때는 이재명 씨가 그 실용주의를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구체적인 현안을 풀어가는 것은 실용주의로 가야 되는데 본인이 중도 뭐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제 직무이기 때문에 변혁적 중도주의 아니 실용주의 전환적 실용주의로 구체적인 문제를 방법적으로 풀어가는 게 맞다. 그래서 철학적으로는 변혁적 중도주의, 그 다음에 구체적인 현안을 풀어가는 정책적 방향은 전환적 실용주의. 두 개의 마차로, 쌍도로 우리 사회를 끌어가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게 제 크로즈멘트입니다.